1943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드넓은 하늘에서 펼쳐진 믿기 힘든 실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생사의 갈림길에 선 당신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존재가 다름 아닌 당신의 적이라면 그를 과연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실까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져 추락 직전의 폭격기를 향해 적군의 전투기가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태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담을 넘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선택의 무게를 깊이 탐구하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43년 12월 20일 독일 북부 브레멘 상공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의 B-17 폭격기, 이른바 플라잉 포트리스라 불리며 하늘의 요새로 군림하던 강철의 비행기는 이제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찰리 브라운 중위가 조종하던 이 폭격기는 독일군의 대공포와 전투기들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4개의 엔진 중 하나는 이미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멈춰섰고 또 다른 하나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간신히 작동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체 동체는 여기저기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영하 50도에 달하는 차가운 상공의 칼날 같은 공기가 찢어진 금속 틈새로 사납게 휘몰아쳐 들어왔습니다. 기체 내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부상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피냄새,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절규가 좁은 공간에 뒤섞여 울려 퍼졌죠. 폭격기 내부의 산소통은 이미 바닥났고 무전기는 침묵했으며 방어용 기관총은 얼어붙어 발사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조종사 찰리 브라운은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붙잡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온통 흰눈으로 뒤덮인 독일 영토뿐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은 그저 차가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일 공군의 에이스 조종사 프란츠 스티글러가 조종하는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시킨 베테랑 파일럿인 스티글러는 전장을 누비는 숙련된 조종술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는 B-17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접근했습니다. 스티글러는 이 폭격기를 손쉽게 격추시켜 자신의 전과를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B-17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스티글러의 노련한 눈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참혹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폭격기의 동체는 마치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그 안으로는 이미 숨을 거둔 승무원들의 시신이 처참하게 보였습니다. 조종석의 찰리 브라운 중위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즉 적군 조종사인 스티글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스티글러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의 의무, 즉 적군을 섬멸하여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는 냉혹한 명령과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양심과 깊은 연민이 그의 내면에서 마치 폭풍처럼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격추 버튼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죠. 그는 문득 자신이 훈련받았던 기사도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쓰러진 적에게 총을 쏘지 말라. 그것은 비록 적군일지라도 전투 불능 상태의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 오랜 불문율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한 인간의 본성이 그리고 그의 신념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폭격기 옆으로 바싹 다가선 스티글러는 찰리 브라운 중위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상 초월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위험천만한 하늘 위에서 적군 조종사 스티글러의 기이한 행동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글러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놀랍게도 손을 움직여 찰리 브라운 중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짓은 마치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곳이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죠. 브라운 중위와 그의 만신창이가 된 승무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 전투기가 자신들을 격추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스티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기 BF-109를 B-17 폭격기의 왼쪽 날개 옆으로 바싹 붙여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 위에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말이죠. 이때 지상에 있던 독일군 대공포 부대에서 B-17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대공포탄은 하늘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협적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스티글러는 자신의 전투기를 B-17과 대공포 사수들 사이에 가로막으며 독일군 사수들이 아군 전투기까지 위험에 빠뜨릴까 봐 감히 발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폭격기 아래에서 B-17을 공격하려던 또 다른 독일 전투기를 발견하자 단호하게 그 전투기를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며 아군을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는 반역자로 몰려가차 없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는 전쟁의 의무와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후자를 택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그렇게 스티글러는 폭격기가 네덜란드 국경을 넘어 북해로 향할 때까지 약 20분간 무려 150마일, 약 240km를 그렇게 묵묵히 호위했습니다. 그는 B-17이 겨우 영국 해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지쳐버린 엔진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얼어붙은 기체는 언제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웠지만 스티글러의 존재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격기가 영국 영공으로 막 진입하려는 순간 스티글러는 찰리 브라운 중위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폭격기를 향해 짧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죠. 그리고는 급선회하여 어둠 속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적에게서 받은 이 기이한 호의는 B-17 승무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왜 적군 조종사가 자신들을 살려주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찰리 브라운 중위는 영국으로 돌아와 상부에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보고했지만 그의 상관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아군을 돕는다는 것은 당시 전쟁의 논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브라운 중위는 결국 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한편 스티글러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의 가슴 깊이 묻어둔 채 비밀에 붙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혹독한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조종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수십 년 동안 그날의 일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침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인간에는 그렇게 깊은 비밀로 남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찰리 브라운 중위는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독일군 조종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에 시달렸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그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선의의 주인공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브라운 중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독일군 조종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은퇴 후 전 세계의 수많은 참전 용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바늘구멍을 찾는 듯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그 사람,
프란츠 스티글러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적인 재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